자, 이제 그 4편입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잠깐 민영아 이렇게 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뭐 주택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뭐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50만 호 해서 뭐 기숙사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었고 있는데 뭐 일단 요거보다 국방정책 쪽으로 좀 국방 관련 얘기를 좀 우리 밀리터리 기본에 돌아오는 걸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글로벌워크가 지금 도입이 된다고 이제 대대적에서 언론이 나오고 나니까 이게 이 발표 시기가 좀 묘한 게 역시 뭐 안보에는 역시 버킹엄 뭐 이렇게 지금 또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었던 글로벌워크 4천 몇백억인가 그때 하고 지금 1조 얼마 때 하고는 이제 물론 장비가 그 그레이드가 많이 그때는 블럭이 계속 이렇게 달라지면서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글로벌워크를 근데 가격이 과연 그렇게까지 되는 가격을 의미 없는 가격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워크 수준까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꼭 글로벌워크가 그 마지막 최종적인 그 보스몹인가 그 유로크인가 독일 애들 유럽 쪽에서 쓰는 지금 그게 미국 애들이 글로벌워크 저거 굴리고 그 정도까지는 한국에서 굴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볼 때 글로벌워크도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지금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찰 자산은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호크보다는 이제 중대 단위, 소부대 단위 정찰 자산이 중요한데 지금 굴리고 있는 게 군단 단위가 솔개. 송골매는 어디지? 솔개고 아마 그 밑에가 아마 송골매일 거야.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째껴난 거 프로펠러 무인기 그거 아니야? 네. 그 째껴난 거 거의 뭐 이스라엘에서도 뭐 하나 수입이 안 왔으니까 뭐 레이더를 장착한 게 아니라 광학으로 그냥 뭐 촬영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한국군 정찰 자산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차후를 대비하면 글로벌 호크도 좋지만은 너무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그 돈을 차라리 중소부대 이제 뭐 대대 연대급 대대급 여단급 그러니까 연대급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무다 얘기는 저거구만 글로벌워크처럼 이제 고지 거의 고성능이고 필요하고 좋은 지금 거는 너무 가격이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도 가격인데 너무 좋은 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촘촘하게 해서 이거를 취합해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건데 근데 관련 이제 글로벌워크가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좋겠지. 근데 글로벌워크가 이제 채공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근데 글로벌워크도 공중급유가 되나? 안 돼요. 걔는 안 돼? 무인기는 공중급유가 안 되나요? 아예? 그게 공중급유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사람 눈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들 원체 채공 시간이나 거리가 멀어서 굳이 고고도에서 움직이기가 의미가 없는 건가 그게? 아니, 그러니까는 애초에 엔진 자체도 이제 고출력 엔진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대충 겉핥기로 얘기하다 보면 고출력 엔진을 쓰는 게 아니라 채공 시간 위주로 이제 토우펜 엔진을 쓰잖아. 채공 시간을 늘리려고 토브 제트가 아니라. 채공 시간을 늘리고 공중급유는 솔직히 난이도가 있는 기술인데 사람이 눈으로 조작하는 것도 그러는데 그게 만일에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그 뭐고 발키리와 스타파이터가 시방꽝 하는 것처럼 그건 유인 비행기도 그런 사태가 나는데 그런 이제 미세한 기류 같은 거는 그게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차선 따라가는 차도 만들기 힘든 판국에 나는 이제 그 바라는 게 글로벌워크도 굉장히 우리한테 정보 자산으로서는 중요한 걸 갖고 있는데 나는 차라리 그런 그 가격이 그 정도면 그 지금 그 그 공군에서 쓰는 그 조기 경보기 있잖아. 그 3대인가 뭐 4대인가 뭐 5대인가 있는 거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공군? 저기 뭐야 우리나라 그 공군에서 그 뭐지 피스아인가? 피스아이 맞나? 피스아이가 737이고 737에 그 위상 배열 레이더 달아가 있는 거 있잖아. 차라리 그거 자산을 늘리는 게 더 안 낫나? 근데 그건 정찰은 아니지만 에이왁스를 쓰는 게 조기 경보기나 근데 공격 자체가 우리가 짧으니까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하고 공중급유기하고 공중급유기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데 보면 요즘 군축 한다고 저때 보니까 중고로 나오는 거?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군축을 이빠이 하면서 걔들이 KC-10을 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내놓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사서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잘하고 있는 게 한국군 특징이 뭐냐면은 중고를 별로 안 좋아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기어링 굴리면서 학을 뗐어. 그건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항공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우리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항공업체라 그러면 대한항공만 생각하고 있는데 카이가 가공력이 사실은 카이가 난 더 낫다고 봐. 기술 자체는 설계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에서 카이를 먹으려 그러잖아. 이제 막말로 거기도 국가 혈세 다 들어가가지고 살려놓은 기업을 이제 발주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민간기업이 내가 가져갈게 된단 말이야. 항공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모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하고. 근데 이게 자 카이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카이 같은 경우가 이게 원래 옛날 산업 합리화 비슷하게 IMF 때였죠, 형. 그게 산업 합리화 비슷하게 해서 현대 삼성항공 그러니까 삼성항공하고 현대하고 대우 쪽하고 이 3개사가 합쳐진 거야. 그치.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카이는 나는 그때 봤을 지금 봐도 굉장히 회사의 잠재력이네. 사실 카이 같은 경우는 나는 계속 국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 우리나라 특히 기준이면 국영기업체가 있어야지만 항공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가 가능하지. 이걸 민간기업 아까 얘기했죠. 민영하고 똑같은 거지. 민간에 넘기면 돈이 목적인 애들인데 맞잖아. 물론 대한항공이 민항기를 수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절충교육으로 다른 부품이나 이런 거 가공 납품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쪼개가야 되니까 뭐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대승적인 인재에서 나는 카이 혼자 독자적으로 어떻게 차라리 100% 국영기업화를 시켜서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해. 카이는 더 밀어줘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참 아쉽지. 우리는 너무 그런 게 없으면서 항상 기술을 뭐 왜 딴 나라 하는데 못하고 있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뭐 글로벌워크 얘기도 나오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인도의 아준전차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난감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XK2 같은 경우가 정말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 모르는 사람은 XK2 욕을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욕을 한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개발비 자체가 애초에 너무 돈이 작게 나온 것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나는 좀 제발 좀 어떤 연구개발 R&D 하는 부분들을 특히 국방강국이나 이쪽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좀 정권이 바뀐다 해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거기다가 성공할 거를 이제 담보로 그렇지. 예산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은하 3호 쐈지만 북한도 한 5번인가 6번 실패했잖아. 계속 실패하고 은하 3호 쏴서 어떻게든지 간에 너무 실패 인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거야. 근데 북한은 은하 3호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많은데 지금 나로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 왜 우리는 실패의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가? 옛날에 한번 내가 아니 말 맞다나 옛날에 소련 시절하고 미국이 반사체가나 뭐 탄도 기술 획득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주 경쟁이 붙었을 때 거기다 꼬라박은 돈이 얼마인데 얼마인데 그걸 날려먹으려고 하는 심보 자체가 문제지.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봐요. HT도 엄청 실패 많이 했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시스코 네트워크스에 가면은 걔네들 장비나 툴이나 전 세계 애들이 벤치마킹을 엄청나게 온대. 다 보여준대. 근데 걔네들한테 물어본대. 이거 다 보여줘도 되냐? 하는 말이 시스코가 어떤 식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든 기업에 다 공개를 해줘도 된다. 어차피 걔네들은 우리처럼 못한다. 그리고 하는 그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 기업의 문화 자체가. 시스코에서는 어떤 기획을 올리가 품위를 올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승인을 받는데 가장 좋은 말이 전 세계 누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그래 오케이 하자 이게 된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고 이건 이미 시장이 다 만들어진 상태고 우리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데 아무도 안 해보면 우리가 시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하잖아. 그러니까 S그룹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그룹이 다 그런 것 같아. 모두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이 2위. 그리고 2위.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난 하고 있던 게 중국 내가 지난번에 밀길에도 글을 좀 올렸지만은 중국 애들을 만났는데 중국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올해는 선조를 발송해서 유인 우주선을 보냈다. 텔레비전 갔을 때, 그 안마 받고 뭐 이런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유인 우주선을 보낸 나라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인 우주선을 직접 쏴가지고 보낸 나라가 몇 나라가 되냐? 없지 않냐? 우리는 그만큼 기술이 되는 나라다. 한국은 너가 맨날 싼 것만 가져가고 이상한 것만 가져가니까 그런 거다. 제대로 된 거 가져가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럽이나 일본이나 어디 우리나라 거 팔아도 한국처럼 그렇게 싼 거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다. 우리도 비싸고 좋은 거 많다. 전 세계 명품이 중국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왜 우리라고 그게 없냐? 그 말을 들으니까 뒤통수가 팍 아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네? 맞잖아. 맞지. 이게 맞는 말인 거야. 돈대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중국 애들도 그 왜 우주선 그거 하다가 뭐 그 로켓 그 동네에 떨어져 경정 3호.
그래도 얘들은 끝까지 진행을 했잖아. 이거를 물론 그 전체주의 국가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됐던 과학자나 입안했던 담당자들을 뭐 어디 감방을 보내고 죽일 놈을 해가지고 평생 이제 이걸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믿어준다 아이가. 목표를 세웠으면 좀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나는 지금 특히나 이번에 우리 KSS3 장보고 3 계획이 삼천도 장보고 3 계획이 진행이 뭐 되고 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네가 쓰고 있던 민급이었나? 기본 베이스에 원자로 계속 개량을 해서 원자로를 넣고 있고 핵잠을 계속 만들고 있고, 지금은 중국 애들이 이제 금속 가공 기술이나 이게 해외에서 이게 가공 기술이 많이 들어왔잖아. 초기 한급은 경운기라는 소리까지 그렇지.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축에 대한 그 정숙성이나 프로펠러에 대한 오축 가공의 정숙성이나 형상 변화나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정숙해졌다 그러더라고. 지금 나오는 애들은.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09나 214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잠수하면 작을수록 좋지. 작을수록 저게 피탐 면적이 줄고 은밀성이 높기 때문에 잠수하면 작을수록 제일 좋은데, 문제는 작다 보니까 심도 잠항을 또 못하고 보급의 문제 때문에, 그치. 보급의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 작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제일 특이한 게 어뢰 탑재량이 달라지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잠수함이 그렇게 장기 작전 할 만큼 그렇게 멀리 나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자면 그렇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뭐 장기 작전 문제가 뭐냐면은 단순 장기 어뢰를 만재를 하잖아. 만재를 해가지고 국산 209 같은 경우는 몇 발 들어가더라? 8발.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고, 대충 그렇게 들어가는데 1회 교전 내지는 2회 교전을 하면은 끝나는 거지. 끝이라. 들어와야 잠수함의 되는데 생명은 지속성이지. 정숙성과 은밀성. 은밀성인데 유보트도 아니고 어뢰 떨어지면 올라가지고 포크라이저 쏠고 K2 쏘지 못하잖아. 아니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옛날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3천 저 누가 베니치였나? 늑대. 나는 그거보다 차라리 214급 같은 거를 소나 같은 걸 개량해가지고 좀 다량으로 만들고, 차라리 3,000톤급을 예산을 좀 더 보강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214급 장기적으로 원장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장으로 가기 위해서 3,000톤 사이즈가 나와야지. 만들어야 돼. 사이즈가 나와야 되잖아. 폴리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네들이 작은 급을 가지고 와가지고 폴리스는 뻥튀기 시켰잖아. 고틀란트급 들고, 스웨덴에서 고틀란트 들고 와가지고 뻥튀기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엔진부터 시기해가지고 엔진도. 근데 걔들은 삽질이 있었던 게, 호주는 친미국가라서 무장이 다 미제 아닙니까? 그렇지. 스웨덴제 들고 와가지고 크게 늘린 건 둘째치고, 아니 고틀란트가 가지고 있던 그 자국산 전투체계를 싹 다 미제로 갈아치우니까. 그 문제 이전에 잠수함의 기초 설계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고틀란트급에서는 멀쩡하게 작동하던 엔진인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장착을 했다면 엔진 자체를. 근데 이게 엔진이 하루가 멀다고 고장이 나. 근데 호주는 소음이 늘어나. 스털링 엔진을 스털링이 아니에요. 디젤 엔진 자체가 디젤 엔진 자체가 확대해가지고 끼워놨더만은 오후만 기어생 난리가 나가지고 그 예산을 얼마나 너무 깊이 그까지 그건 그 나라 얘기고.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자동차하고 틀려. 자동차는 하나 프레임 만들어 오면은 대충 보강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오면은 주전급 됐다가 그거 좀 더 크게 만들면은 대형급인데 그렇게 만들 수 있어. 플랫폼 공용이지 원가 절감. 근데 잠수함은 함부로 그렇게 하면은 용접이나 뭐 이런 거 자체가 앞개가 압을 받잖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큰 걸 만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 내가 그 얘기하자면, 야 우리 한동안 잊어먹었던 거 있잖아. 뭐 방위성금. 너 방위성금 안 내봤잖아. 난 안 내봤죠. 야, 근데 사진은 많이 봤지. 그 제일 좋은 거잖아. 팬텀에 붙어있는 방위성금 헌납기. 형 때도 방위성금 매번 냈죠. 이거 뭐 1년에 몇 번씩 무슨 방위성금 맨날 걷어갔어. 팬텀 색깔 중에 가장 이쁜 게. 내 방위성금 헌납기? 가장 이뻐. 근데 나는 이거 앞으로 또 이러다 또 방위성금 부활하는 거 아닌가 싶어. 평화의 댐 이후로 성금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3,000톤급 같은 경우 나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지금 어차피 잠수함들이나 우리가 미래로 본다면 지금 현재 그 하푼을 발사할 수 있는 게 214급밖에 없잖아. 214급에 3개밖에 없지. 하푼을 쏠 수 있는 발사관은. 아니. 3개에서 3개. 209도 개량해서. 아 그래?
근데 처음에 들어왔던 게 533mm에서 쓸 수 있는 하프는 그거밖에 없지 않나? 209급도 지금 209급도 몇 번 하면 몇 번 함 이후로는 하여튼 후기함부터 후기함부터는 처음부터 바꿨구나. 장착력이 다 있고 그 전에 만든 것도 장착력이 다 부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 이번에 3000톤급에 나는 기대하고 있는 성능이 뭐냐면 일단은 엔진이 조금 더 대형화될 수 있을 거고, 그지? 또는 엔진이 대형화됐든 엔진은 같은 걸 쓰더라도 또는 그 AIP나 이쪽 기관들을 좀 더 용량이 큰 애들이나 좀 자만 기간이나 작전 기간을 늘리는 것도 있을 거고, 나는 지금 이제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3000톤급과 잠수함을 사시는 배도 2000톤급 왔다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 근데 그 잠수함은 그 작은 차이가 꽤 크잖아.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가 3000톤급에 그 VLS를 수직 발사 셀을 탑재를 해가지고 우리 그 만든 게 뭐죠? 잠대함 그게 철룡이가 KBS. 해룡이가 그 미사일이 뭐야? 그 철룡이야 해룡이야. 철룡. 철룡을 거기 탑재를 하면 이 참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3000톤급이 3000톤급 가야지 수직 발사가 3000톤급은 그렇다 쳐도 근데 대부분의 뭐 원잠들도 보면 토마호크 달고 뭐 KH-101 다 달고 댕겨도 수직 발사기를 안 달아요. 다 수평 발사로 해결하지. 러시아 애들만 그거는 저 ICBM 쏠 때만 수직셀을 쓰나? 야생급 최근에 나온 야생급 근데 그게 수직셀하고 수평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8발 달라고. 수직셀은 발사하면 끝. 수평은 캐니스터가 수위로 올라갈 때까지 아마 유도로 해야 하나? 아니 수평은 발사관이 재장전이 계속 되잖아요. 수직 발사는 꼽혀 있던 애들을 꼭 쏴버리면 끝인 거라. 근데 왜 수직이 그럼 뭐야? 그 공간이 그러니까 해상함 같은 경우는 공간 때문에 수직을 쓰는 거야? 공간도 그렇고 그 대응시간을 거죠. 대응시간 옛날에 그 재장전 이제 리볼버식 미사일 이제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 한 발 쏘고 난 다음에 다음 차탄을 쏠 때 시간차가 생기는데 단장식 발사기 같은 거, SM1 같은 거. 그러니까는 저 리볼버식 이제 연속 발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탄을 쏠 때. 근데 수직셀은 일단 MRS를 꼽아놓은 거를 구룡이 내서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자기 10발 쏘고 싶으면 10발 동시에 날리면. 그거도 있을 수 있겠다. 야, 그러면 수상함 정도 그렇지만 해상함 정도 우리가 지금 어차피 북한 애들도 이제 북한 이외를 본다면. 지금은 사실 이지스 체계가 원체 잘 나오니까 한두 개 날려갖고 답이 안 나오잖아. 특히나 잠수함에서 수평으로 해갖고 자망 어차피 심도 올라와서 쏘았는데 어차피 압축 공기로 밀어넣던 캐니스트 밀어넣어서 해상까지 올라와서 부스터 떨고 오고 다시 지가 점화해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탐지하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야. 컨택 시간이 이제 쏘았다는 컨택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발사하는 순간 소나로 탐지가 그렇지. 근데 그 수직셀을 쓰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에 대해서 한 번에 그냥 팍팍팍 다 쏴가지고 동시에 하고 들어가 버리면 된다는 뭐 그런 개념인가? 그런 개념이죠. 약간. 하여튼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쓰겠지. 예, 지금 러시아에도 새로 나오고 있는 거 야생급 그거 같은 경우는 수직 발사기 8개가 있긴 있는데 세베라도비스 그게 8개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번함이 지금 만들고 지금 야생급 일본함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한 10몇 년 걸렸어요. 소련망 하면서 막 중간에 그치. 방치되고 이런다고. 그러고 이번함부터 기술력도 엄청나게 근대형으로 만드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또 수직 발사가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여러 가지 이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개 달린 거는 그냥 야운트 똑같은 것 같아. 그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다못해 독일이나 어느 나라든 간에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었을 때 첩보남에서 배부를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 있고 테스트함이지. 테스트하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나가리 시켜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 개량해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이런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데 우리는 뭘 하나를 하려고 너무 안전빵으로 가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안전빵으로 가려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R&D 하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소련 해체되고 막 핵잠을 막 팔아치우고 항공모함을 막 고철로 만들고 이럴 정도로 존나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때 딱 94년도 이제 독도린 94라 해가지고 이제 딱 그때 옐친 때였는데 그때 딱 발표한 게 뭐냐면 예산을 군 예산을 전부 R&D로 돌린다. 연구개발만 한다. 핵전력 유지 예산 하나 빼고 싹 다 R&D로 돌린다. 재래식 그거 다 안 하고 생산 없이. 지금도 러시아 애들은 국방 예산에서 20%인가 30% 전부 R&D로 돌려 걔들은. 그렇게 돌려? 응. 93년부터 계속 끌어 돌려 걔들. 내가 알기로 그래도 계속 돌리는데. 장난이 아니네.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나온 게 이제 고르시코프급 나오고 있고 뭐 슈트레거시급 나오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3,000톤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도 나는 최소한 4,500톤 조금 부정적이에요. 나는 3,000톤급도 그게 있지만 원잠으로 가기 위한
나는 원장까지는 그러기엔 그 크기가 피탐성 크기가 커진 만큼 또 소나 피탐성도 커지고. 근데 어차피 소나 피탐성이 커지더라도 그건 있지. 어차피 지금 그렇게 차라리 적정한 스펙의 함을 적정한 크기에 적정한 스펙의 함을 적정하게 좀 적정한 스펙이 어느 정도인데. 근데 그거를 나는 왜 그러냐면은 이 해군용으로 나 해군은 모르니까 해군용으로 뭐 그런 게 있나 봐. 연안해군하고 대양해군 뭐 대양해군은 블루네비, 연안해군 뭐 레드네비라 그러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나 봐. 옐로네비인가. 코스탈 네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색깔로 표시라는 게 블루랩이라는 거는 원양까지 깊은 심도나 원양 먼 바다까지 나가서 작전이 가능한 해군들, 그런 해군력을 가진 나라, 뭐 옐로인가 레드인가 얘네들은 지네 나라 연안이 아니면 연안을 못 벗어나는 애들.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그 214급 가지고도 사실 원양은 계속 중간중간 보고보라 원양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나는 솔직히 나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적정한 작전 반경으로 보는 게 내륙에서 독도까지의 거리 있잖아. 그 곱하기 3이 나는 우리나라의 작전구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곱하기 3. 그게 우리나라의 적정한 거리. 어디서 제주도까지요? 본토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리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육지에서 제주도까지만 해서 500km로 치자. 그럼 나는 우리나라 함들이나 해상 해군 전력의 작전 반경이 최소한 500이면 1500km 이상은 투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장기적인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진짜 대양의 원양 해군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까고 말해도 또 제대로 된 원양 해군, 대양 해군은 미국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걔네들은 뭐 그분들은 얘기를 계속 하는 잘하면 영국 해군 쳐주나? 삼천도급 얘기를 계속하는 게 뭐냐면은 말 맞다나 독도함이나 214나 209나 만일에 우리가 일본과의 분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자. 완전 자방 상태로 도쿄만까지 갈 수 있어? 그쪽 가면 소나 라인에 이미 걸려버리지. 대장망에. 그러니까 만일에 그 정도까지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라인을 거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저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그 우리가 그거 해상 수송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 봉쇄를 못 하잖아. 일본은 도쿄만에 잠수함 몰래 들어가 길에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중국이나 일본은 한반도가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도 해상을 봉쇄할 수 있잖아. 해상로를 봉쇄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못하죠? 불가능하다고. 최소한 뭐 물론 그쪽 아들은 뭐 그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안 되면 뭐 먼 거리에서라도 전략 목표에 대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게 씨발 꿈과 희망의 궁극주의자가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험한 소리 안 하고 또 만드네 막 이럴 수도 있어. 2000년도 중반에 그러니까 삼천도급 잠수함 자체는 2002년도인가 꿈과 희망의 궁극주의자 시절이야? 하여튼 그 시점부터 대우조선에서 계속 이게 DSX 3000이라고 해도 계속 있었지. 만들어 왔던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 수는 없지. 설계가 아니라. 그거 이번에 내가 그것도 어떤 책에서 보기로는 209급 라이센스 하면서 이제 설계 기술 배워본다고 209급에다가 좀 길게 하고 옆에 소나 좀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지금 소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소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근데 최적도 최적인데 소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옛날에는 우리가 앞에 함수부 소나 그리고 함교 쪽에도 소나가 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 외국배를 보니까 러시아 원잠들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요즘 바뀌는 게 뭐 그렇대요. 그 예전에는 이제 전면 소나 그다음에 이제 함수라 그러나? 함수 앞에 복 튀어 올라온 거 있잖아. 셀 말고 그 왜 사람들 그 올라가는데 그 잔망경 붙어 있고 막 한 데 있잖아. 거기 앞쪽에다 양 사이드로 돌려갖고 놔뒀다가 이제 측면 소나를 했다가 이제는 이제 예인 소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돌리고 있잖아. 근데 이제 소나는 당연히 체적이 커지면 당연히 소나를 더 넣을 수 있지. 그리고 그 대잠함 작전 사람들이 전부 다 소나 생각을 하면 막 옛날 영화 보고 막 띵띵띵띵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수함이 누가 그 액티브 소나를 쏘냐. 액티브 소나는 해상함밖에 그러니까 잠수함은 절대 액티브로 안 쏘지. 전부 다 쓰는 거는 패시브 소나인데 패시브는 당연히 센서 숫자가 많아지고 주파수 되고 존나 긴급하지 않은 이상 안 써요. 그리고 액티브는 절대 안 쓰지. 그러니까 패시브 소나로 받을 때는 최소한 체적이 좀 어느 정도 센서의 수가 많을수록 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고 나는 또 그것보다도 3000톤급이 좀 돼야지만 승무원들 숫자를 더 늘려서
그 승조원들의 좀 배양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나. 근데 지금 그게 있나? 옛날에 2군급 때는 그 진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승조원들은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해줬는데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그게. 요즘은 할만한 사람도 없다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따지고 보면 나는 대한민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나는 지금 뭐 이게 무시하는 건 아니야.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최종까지 생존해가 있고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고 전략적으로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는 잠수함밖에 없다 생각을 해. 그럼 이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해 가지고 인사 뭐 막말로 잠수함 3년 근무한 거는 해상함 4년 근무한 거 치준다든가 급여를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 해상함정 근무 수당보다도 뭐 한 3배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군대는 그런 게 있잖아. 이 돈도 돈이지 명예라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엘리트라는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 군대 때 우리 부술장이 잠수함 타러 온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봤어요. 힘들대더라고 그렇게 잠수함이. 밥 좋은 거만큼 뭐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제 잠수함 얘기를 듣는 게 이제 옛날에 우리 그 부대에서도 이제 잠수함을 타가지고 해상 침투 훈련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아니 미군 잠수함을 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잠수함을 타고 나가면 잠수함 해치 쪽에 이제 물을 채워주면 거기서 이제 수중에서 올라가서 바다에 침투를 하는 거야. 침투용 잠수정인가? 아니야 미국 잠수함 큰 거. 큰 거에서 그게 돼요? 미국 잠수함에서 이제 그 특수전 이거 하는 게 그게 된대. 근데 그분이 기억을 하신 거는 뭐냐면 미국 잠수함을 탔는데 하는 일도 없고 이건 씨발 잠수함을 탔더니 낮도 없고 밤도 없더래. 낮도 없고 사람이 밤도 없는데 하루가 가는 걸 어떻게 보냐면 내가 밥을 3번 먹었으니까 하루가 갔구나. 밥을 3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운동하다가 자다가 깨가 밥 먹고 그럼 또 좀 있다가 밥 먹으면 또 밥 먹고 막 뭐 좀 하다가 또 밥 먹고 정비하다가 밥 먹고 밥 3번 먹었잖아. 아 이제 하루 갔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8시간 자야 되네? 그럼 자고 8시간 자고 나면 또 밥 먹고 운동하고 이제 근데 미국 잠수함도 굉장히 하니까 좁대. 거의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없대. 근데 걔들도 운동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데는 진짜 제한된 구역밖에 없고. 양키들은 잠수함 안에 엑스박스라도 넣어놓고 다니잖아. 그 이제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 지역에 그 가서 잠수함을 해서 그 밖에 그 수평선 바깥쪽에서 잠수함 자망해가 있는 상태에서 심도를 올려가지고 자기들은 거기 들어가고 나면 이제 슈터 다 입고 나면 물이 쫙 충만된대. 그럼 해치를 열고 나가는 거야. 나가고 마지막에 닫으면 그 중간에 이제 차있던 물은 다시 고압공기로 쫙 빼버리고 다음 팀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서 나와. 더 웃기게 그렇게 작전을 다 맞춰. 그럼 내가 물어봤어. 그럼 다시 잠수함 타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 관광버스 타고 와. 뭐야 이거 끝이 그러니까 그게 미국 옛날에는 이제 한미 합동 훈련을 할 때 그런 고급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미군 자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지. 옛날에 팀 스피릿 하던 그렇지 팀 스피릿 시절이지. 한국 자산으로 불가능한 훈련들을. 그렇지 그때 당시 엄청나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한국 자산 팀 스피릿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훈련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 수중 침투 해가지고 특수전 요원들을 그렇게 대규모로 뭐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 팀을 넣을 만한 잠수함이 없잖아. 209급도 그렇고 214도 그렇고. 나는 이번에 참고도 그 좀 엇나가는 얘기인데 나는 그 대한민국 특수전투사령부 이 특전사 같은 경우가 이제 전쟁이 나면 연특사가 돼가 주한미군의 모든 특수전 부대하고 연합군의 특수전 부대하고 해병대 특수전 부대를 전부 다 특전사령관이 그 지휘를 하는 걸로 돼 있었어. 육군 특전사령관이요? 육군 특전사긴 한데 그 육군 특전사령관이 좀 공식적으로 좀 불러줘. 대한민국 특수전투사령부. 육군 소속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지금 육군 소속이지 옛날에 육군 소속이 아니었었고 그랬는데 그럼 옛날에는 뭐 미국 소콤처럼 그랬어요? 저기 그 연특사 저거 소속 합참 연합사 소속 연합사 직속. 그럼 우리나라 특전사도 소콤처럼 막 연합사 그래서 이제 그게 전쟁이 나면 연특사가 돼서 연합군하고 이 특수전 부대에 대한 지휘를 전부 다 특전사령관이 하는 거야. 한국군 특전사령관이. 지금도 그 작게상에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 근데 그건 아마 다 공개가 된 거니까 뭐 상관없을 거야. 이게 기밀이니까. 근데 내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난 특수전 같은 경우는 특전사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전략군으로서 자체적인 항공대를 만들어 수송기하고 항공대를 넣어주고 자체적으로 그건 아니야. 침투용 잠수. 아니 나는 이제 내가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산이 너무 없어. 특전사가 쓸 수 있는 침투 자산이 없어. 다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아니 해군에서도 지금 독도함에 실을 비행기 없어가지고 빈배 띄우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육군에도 브레이크 빌려다가 띄우고 지금 해군에서 빌린들 태우는 브레이크. 씨발 다 필요 없어. 내가 나온 부대가 잘 되면 장땡이야. 그래? 그래.
끝내요 여기서. 끝낼까? 그래서 저희는 뭐 대중 쓸데없는 얘기 이 정도 하고 저희는 오늘 이제 그 닭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난 자고 싶어. 이제 우리 무따는 잠이 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고 아마 뭐 닭갈비 먹고 한 9시나 10시 이렇게 되면 좀 우리 이제 헤어지고 가서 찜질방 가서 잠을 자든지 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지금까지 녹음을 좀 모처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좀 쓰기가 이제 그렇고 해서 저희 어느 분이 이제 노트북을 한 대 또 기증을 해주셨어요. 2006년도쯤에 만들어진 노트북 같은데 하여튼 지금 그걸로 녹음도 하고 있고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형 땡큐. 졸라 고마워. 박수 한번 쳐주자고 이거. 그리고 저기 끝머리인데 우리 저기 뭐지 그거? 막 길이 잘 되고 막 피곤한데 좋은 거. 한술간? 그게 한술간이야? 그게 뭐 이번에 2통 사면 뭐 할인 10일, 30일까지 할인도 해준다 그러고. 괜찮아, 내일 모레인데. 그래? 그리고 뭐 그거 사면 이번에 뭐 행사로 뭐 영신한인가 뭐 또 그것도 신미한 이야기다더라고. 원장님. 나 이거 보니까 그래. 이거 이러다가 이거 몇 년 만에 이거 노벨 의학상이나 노벨 뭐 생리학상 이런 거 수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지금 이게. 그 정도야? 그 효과가 이거 못 들어봤어요? 아주 좋다던데 5번. 나는 원장님이 그거 먹고 5번이야? 혹시 그거 먹고 5번 아니야? 했어. 나는 원장님이 지금 뭐 하나 젊은이 형 받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난 아직 못 받았어. 지금 그거하고 5번 했어. 지금 형은 안 드시지 그런 거? 뭘 해? 형 드셔봤어요? 한술간 드셔보셨어? 안 먹었어요. 그거 안 먹으니까 형이 지금 무궁화호 2시간 입석 타고 왔는데 지쳐 있는 거야. 아마 그거 했으면 대륙횡단 열차를 아마 입석으로 가도 괜찮았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마 그게. 그래요? 너무 심하다. 옛날에 원장이 저거 한술간 말고 그전에 또 신미한 유기왕. 아니 유기왕이 말보라티예요? 술 먹을 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오는 화장 있어. 효과 있어? 술 깨는 약 가면서 이거 뭐 영양물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그게 있었어. 그걸 먹어봤어. 좋았어? 좋았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던데 나는 잘 받았지. 근데 유기한 정확하게 좋네. 자, 녹음 여기까지 끝내고 저희가 뭐 무슨 특정 제약을 광고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뭐 그런 거 전 먹어보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이제 하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